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저는 2주 만에 고 작가님을 봤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뭐 2주 동안 바쁘시죠 요즘에? 뭐 그냥 어? 쬐끔 예. 또 다음 책 준비하고 예. 있어가지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하루가 48시간이어도 진짜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시죠? 예. 그 정말로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진짜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지금 너무 바빠갖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얼굴이 즐겁습니다. 예. 근데 눈은 초롱초롱한데 예. 피곤해 보여. 뭐 다크서클이 뭐 다크서클이 이렇게 턱 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금 뒤통수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갈 것 같은 수준이어서. 근데 참 우리는 큰일인 게 방송하러 왔다가 둘이 노가리 까느라고. 이 방송 전에 방송 준비 겸 사전 노가리를 까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 얘기죠. 어떻게 더 많은 친구들을 더 좋은 도와줄 컨텐츠를 건가? 알려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알려주는 걸 넘어서 어떻게 실천시킬 건가. 네. 그게 저희의 이제 항상 토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솔직히 너무 피드백이 많이 오고, 예. 뭐 저희가 뭐 고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생 공부 상담 대충 세보면 수백 건이 벌써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이런 페이지를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여러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영광이죠, 영광. 이게 좀, 저희도 성장을 많이 하게 되고 엄청난 그러면서 성장이고 우리도.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이렇게 뭐 특정 주제를 통해서 뭘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야기, 이게 애청자분들의 이야기, 이제 후기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지지난 에피소드까지 했던 우리의 대작, 제가 세계 5대 성인으로 지정한 데일 카네기 용의 인간관계론을 듣고 후기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좀 공유를 했으면은 좋을 법한 후기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은 그 진짜 여러분 듣고 막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연 그럼 좋으면은 인생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실천을 통해 어떤 어떤 결과를 수확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막연해 갖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은 이거를 어떻게 했나, 그거를 제가 좀 이제 예를 몇 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도 이제 자기 얘기가 나오면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일단은 허락이 아니라 사전에 이거를 공유한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셜로 예. 이분은 이제 JY님 여성분인데, 예. 이제 원래 이 데일 카네기 인생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문의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의가 뭐였냐면은 이제 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맡게 되셨대요. 그래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모르겠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 편 정도 들으셨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일 카네기 이제 언제 이제 여기 제가 보면은 그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참 핸드폰이 꺼져갖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방송을 듣고 나서 이제 후기를 제가 온 걸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데일 카네기를 다 듣고 여러 가지 다 적용해 본 건 아니지만 웃으면서 아이들을 대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적극적으로 아이들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내려 하고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 다음날 만날 때 제가 먼저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고 실제로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하면서 항상 단답이었던 친구들 중 몇 명이 웃으면서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제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요즘은 아이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기대됩니다. 이게 인생이 바뀐 기술 제대로 들어갔네. 특히 만점 학생이에요. 만점 학생. 왜냐면은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웃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들 이름도 적극적으로 더 불러주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죽이잖아요. 이 그렇죠.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고가 아니라 끌어내려고.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칭찬해드렸어요. 근데 계속 이제 얘기를 읽어드리면 이게 직접 시도해보니 카네기의 꿀팁들을 적용하는 것이 고 작가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자존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칭찬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사람을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해가고 나니 사람들을 더 편하게 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와닿는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분 맨 처음에 제가 이게 좀 이게 캡처를 잘못해가고 했었는데 이게 이분 처음 원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제 이제 그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맡으시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좀 폐쇄적인 성격이셨대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도 못하고. 교회 고등부 교사님이셨구나. 예. 그래서 폐쇄적이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도 못하고 동생이나 후배들과 지내는 건 더 자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고 학교에서 챙겨주지도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끌어서 꿈을 갖게 해주거나 그런 자기가 이렇게 환경은 아니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아까 후기에서 들으셨지만 벌써 행복하시대요. 이제 즐겁고. 이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 시리즈가 저희가 4편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전 이런 후기를 받으면 뿌듯해요. 저희의 이게 방송 때문에 이 데일 카네기 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갑자기 눈이 3개가 된 것도 아니고 키가 173에서 183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세가 자가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니 똑같은 인생인데 태도 하나 때문에 다 뻔한 말이잖아요. 다 뻔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뻔한 말을 실천을 진지하게 해보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너무 제이아이님 제가 너무 축하드리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제이아이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돼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시고 정말로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마트에 갔었는데 예. 이제 둘째가 이제 7개월 정도 됐으니까 예. 첫째가 이제 포디라이드라고 뭐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어요. 예. 막 타는 거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 둘째 재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유모차를 데리고 있었는데 예. 그 겨우 잠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나가던 어떤 한 3살 4살의 애가 듣기만 해도 짜증나. 애가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막 깼죠. 예.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약간 이제 겨우 재웠는데 예. 하고 딱 쳐다봤는데 애가 외국인 애였거든요. 아. 저를 보고 활짝 웃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요? 활짝 웃을 웃어. 수밖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없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애가 제가 봤을 때 남미 쪽 느낌이었어요. 근데 열정 있는 친구구나. 저 멀리서 한 6살 돼서 7살 되는 언니가 달려오는 거예요. 오더니 얘를 잡고 날 쳐다봐요. 저도 언니 또 씩 웃는 거예요. 저도 딱 씩 웃을 수밖에 없죠. 저기서 자기 아빠가 무슨 일이 있나 이쪽 쳐다보는 거예요.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보고 또 씩 웃는 거예요. 저도 씩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약간 조금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 상황 반전이 된 거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고 저렇게 아빠가 웃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잘 웃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는 것만큼 관계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승화시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예요. 일단은 데일 카네기 뭐 이것저것 저희가 많이 설명했는데 웃고 그다음에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말하게 하면은 그렇죠.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또 두 번째 후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직장인이세요. 네. 이분 후기도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 추종자 MJ 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변화도 공유하고 싶어서요. 칭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빵빵 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게 꼭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이 표현. 나 이거 읽고 이 친구 나 국문학과 나왔나 했어. 나는 아직도 웃음이 나오시죠. 나도 데뷔 시켜드립니다. 너무 글을 잘 쓰셔갖고 지금 되게 기분 좋. 느끼다 보네. 그러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스튜디오 말 많이 하면 산소 부족해져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고 제가 사무실에 산소 공급기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 딱 듣는 순간 그 어항에 보면은 그 뽀글뽀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진짜 최고다. 좀 센스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진짜 이게 칭찬에 가는 부분이니까 칭찬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게 맞아요.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원 친구들에게 그냥 기분 좋은 소리 영혼 없이 그러니까 영혼 없이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소리 몇 번을 했는데 반응이 다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이 강조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업무 지시한 것이 잘한 부분은 칭찬할 게 많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정말. 나 너무 전막 이거 회사 얘기 가니까 막 구구절절도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 이분의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완전 인생 바뀐 거. 세상은 자신의 인식의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식이 이렇게 넓어진 거잖아요. 완전 인생 진짜 역전하신 거예요. 아유 MJ 양들 또 실명만 할 뻔했는데 너무 훌륭해요. 네? 어디까지 읽었지? 그다음에 업무 칭찬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칭찬을 시작하니까 사원들도 저한테 더 호감을 갖고 잘하는 것 같고 분위기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이분은 또 질문도 했어요. 질문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도전 중인 게 우리 과장님과 부장님을 칭찬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주 너무 귀엽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주 근데 이분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아부처럼 들릴까봐 걱정도 되고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상사분들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꿀팁 부탁드려용 하고 물결을 하시고 언제나 좋은 방송 해주시는 고 작가님과 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려달라고 하면 욕심이겠죠? 큐큐큐 이러고 하고 끝내셨어요. 큐큐큐가 산소가 나온 듯한 느낌이네. 큐큐큐가 너무 좋더라고요. 큐큐큐. 제가 큐큐큐 때문에 하거든요. 제 생각은 들어보니까 그 처음에 그 부하 직원들 칭찬했던 거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 박사님께서 관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진짜 칭찬할 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사도 관찰하다 보면 진짜 칭찬만 생기고 생기면 그 칭찬 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그게 절대 가식을 비키지 않고 제가 설득의 심리학 중에 크리티컬 실험이 있잖아요. 이게 가식인지 알면서도 칭찬은 좋은 거예요. 저는 고 작가님 그 얘기 해줄 줄 알으셨어요. 가식인지 알아도 좋은 거거든요. 하물며 진짜 저분의 장점이나 특징을 찾아가지고 칭찬하면은 안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찰하시고 똑같이 그 부분을 캐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칭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손 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당연히 어떤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널 칭찬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부드러울 때 예를 들어서 같이 회식할 때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것이 쉽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맥락상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잘하는 부분과 에피소드 같이 있었을 때 같이 가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진짜 저는 고 작가님 딱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뭐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는 이제 회사에서 과장 4년차까지 해봤잖아요. 딱 제가 정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밑에는 이제 사원 대리가 있고 위로는 차장 부장이 있고 딱 정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 사원 대리들이 저랑 친하다 보니까 저한테 아부처럼 칭찬을 많이 해요. 알고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그런데 기분이 좋고. 근데 제가 하나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또 실명 말 뻔했네. MJ 양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잊으실만 하면 잊으실 때도 됐는데 저희가 회사 생활은 무엇이라는 거가 에피소드가 2개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대리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대리시니까 이제 사원은 쉽은데 왜 과장랑 부장은 어렵냐? 왜냐면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는 이제 대리님이시니까 사원은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뭘 어려워하는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스코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업무 스코프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이 시너지가 뭐냐면은 MJ 양 업무 스킬로 늘게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회사라는 건 보고인데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일을 2번 할 걸 한 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친밀감이 생기면은 진짜 칭찬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제가 말했지만 이 과장이 하는 역할, 부장이 하는 역할은 대리가 하는 역할, 사장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MJ 양이 잘한 거를 예? 그거를 또 말해버렸네요. 민지 양이 잘한 거를 예? 그거를 또 뭐냐 지금 실명을 말해서 지금 당황을 해갖고 어차피 뭐 다 아시겠죠. 민지 양이 이민지 양이 한 거를 지금 너무 당황을 해갖고 지금 말이 먹혔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상사한테 어떻게 칭찬하냐. 근데 상사한테는 감사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계기가 안 생기면 예를 들어서 민재 형이 여기 뭐 이 부서나 이 회사에 오는 뭐 본인 개인의 뭐 1주년, 2주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감사의 뭐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이나 아니면 편지 써가지고 한 달째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분위기 좋은 회식 뭐 자리가 벌어진다면 그때 이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게 뭐 과장님이 뭐 부장님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이때 이런 상황이었지만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그만큼 이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의 마음을 업시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고 작가님이랑 이거 저희는 왜 방송이 좀 이렇게 가끔 횡성수순하냐면은 그 사전 준비가 없거든요. 고 작가님이 우리 자매 방송인 책으로 세상에 있기는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저희는 왜냐면은 저는 그런 우리가 또 엄청난 그 내공 깊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 방송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랑 이렇게 대화 친구 같은 방송을 원하거든요. 좀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그러니까 형같이 오빠같이 아저씨같이 삼촌같이 그런 방송이 되길 바라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놀라는 게 이 진짜 이 팀워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그 감사를 말하려는 게 사랑받는 주니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회사 생활하면 조언을 구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최고의 우리가 그 직장 상사할 수 있는 칭찬은 감사인데 아주 정확히 짚으셨는데 조언을 받고 그거를 잘 실천해 주셔서 퍼포먼스를 잘 낸 다음에 부장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완벽한 스토리네. 헬조선을 해분조선으로 바꾸는 키예요. 키. 외국은 솔직히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asking help, 그러니까 asking question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틀리면 매 맞는 문화에서 자라서 아직도 지금 일하는 친구들 아직도 매 맞는 문화에서 자란 친구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매 안 맞지만 저만 해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매 뭐 밥 먹듯이 맞았는데요. 진짜 틀리면 여기서 바로 20대 추천도서 기브앤테이크에 나오죠. 그 기버들이 어떻게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냐. 조언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언해주면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올라간다. 기버들은 조언을 구하는 걸 주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조언을 한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요. 페이커들은 막 불안해하고 그렇죠. 틀리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진짜 그렇게 되고 매처들도 그렇고. 조언을 구하는 게 매우 좋고 진짜 여기 완성본은 조언을 듣고 그걸 실천해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낸 다음에 감사를 하면 완벽하네요, 진짜. 그게 여러분 진짜 이게 뻔한 말 같잖아요. 진짜 제가 회사 생활 4년 해보면서 그다음에 뭐 대학원에서 연구소에서도 5년 있으면서 거의 없어요. 결국 다 어떤 식이냐면은 다 그래요. 일단은 열심히 안 저는 일단은 항상 좀 열심히 하는 집단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사고를 친 다음에 오는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그걸 수습을 하는 거는 네거티브를 결국 본전 만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뭔가를 결국엔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일을 했긴 했지만 결국 결론은 만회예요, 만회. 근데 미리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대박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거의 안 해요. 근데 또 물어보려면은 아셔야죠. 잘하셔야 돼요. 헛소리를 물어볼 수 없거든요. 행사를 끌으려면 결국에는 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앞에 그 문의해 주셨던 JY님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감정적 자존감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실력이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세상이 힘드냐면은 가진 게 없는데 자꾸 그 가진 것처럼 살려고 해서 힘든 거예요. 뭐 돈이든 뭐든 자존심이든 실력이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주어는 목적어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고 하여튼 갖지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냥 바라기만 하고 노력 없이 얻으려고 그러고. 그냥 너무 뻔해요. 저는 왜 회사 생활해도 물어본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사수들은 너무 예쁘고 착했던 게 이런 교육이 돼서 우리 부사수 애들 꼬치꼬치 잘 물어봐요. 그다음에 우리 부사수들은 제가 항상 되게 계속 물어봐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되게 원론적인 것도 되게 많이 말해요. 너
너 이거 유효질량이라고 맨날 유효질량 하는데 유효질량이 뭐야? 정의 말해봐봐. 그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 그런 거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몰라. 그러니까 삼성의 대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맨날 말만 하고 너가 뭐 전작가 안 나왔다고 그게 다야?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전작가 안 나오면 끝이야? 인생 끝이야? 다 공부해야지. 저는 그렇게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미 퇴사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그 친구한테는 매주 연락을 해요. 공부해야지. 네. 열심히 해야지. 일요일이라고 놀면 안 되지. 그냥 그래서 아직도 관계가 돈독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제가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간부였으니까 과장이니까 정말로 누가 이렇게 뭘 물어보고 그거를 만약에 잘 못해도 열심히 한 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다. 여러분 안 보인다 하는데 다 보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잘한 게 보이면은 너무 뿌듯해. 예를 들어 우리 개돼지로 우리 강연에서 유명한 우리 이룬이 핵폐기물로 유명한 이룬이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사원 4년 차였는데 특허를 자기 힘으로 써본 게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너무 걔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 전 사수들이 너무 한심한 거죠. 지들만 쓰고 얘 가르쳐주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써줬어요. 걔 이름으로. 그러면서 가르쳐줬어요. 차분차분. 그다음에 요걸 이제 따라서 써보라고 앞으로. 걔가 그래서 그 연도에 특허를 제일 많이 썼어요. 사원 중에.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도 특허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상위 국가를 2년 연속 맞아갖고 지금 이제 학술 연수 이런 거 회사에서 대학원을 보내주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 갖췄어요. 너무 뿌듯해요. 이거 잘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거보다 기분 좋은 게 없어요. 네. 내 새끼가 이렇게 잘한다는 거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얘가 난 조언을 구했는데 그 조언 듣고 퍼포먼스 됐다 생각해봐요. 아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팔로우십이 리더십을 고양시키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민지 양 그 회사만 안 말하면 되니까 이민지 양이 이제 그 사연을 또 공유했고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이제 들은 건데 우리 이 데일 카네기 이 방송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워낙 좋은 거라서 예전에 제가 이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는 전도사잖아요. 네. 한국의 데일 카네기 마스터 유일한 데일 카네기 마스터인데 데일 카네기 살아계셨으면 그 자기 수혜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박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호진이라고 윤호진 대리를 제가 이거를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걔가 독서를 안 하는 친구인데 이 책을 엄청 읽게 시켰는데 이 친구가 이 책이 쏙 빠진 거예요. 네. 쏙쏙 뽑아 먹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신혼인데 아파트에서 이제 전세를 살아요. 네. 이제 그럼 아파트 항상 최고 이슈는 층간 소음이잖아요. 윗집에서 애들 새로 이사 간 아파트에 층간 소음이 완전 천둥 치듯이 우르르 캉캉 거리는 거예요. 얘가 또 다혈질이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순간 확 열이 오르죠. 그렇죠. 근데 이 델 카네기 마스터께서 그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통 열 받으면 어떻게 막 인터폰 누르거나 막 가서 막 문 쾅쾅 두드리면서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고 혼자 사세요? 아랫집 배려도 하셔야지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얘가 딱 어떻게 했냐? 슈퍼로 향했어요. 슈퍼로 왜 갔는지 아세요? 뭐 사러? 일단은 과자를 몇 봉지 사러 갔어요. 왜? 쿵쿵 뛰는 건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띵동하고 배를 눌렀어요. 그래서 아랫집이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집이 이사하는데 윗집 인사 가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렇지. 아랫집에 이사 왔습니다. 애들이 있나 봐요. 왜 쿵쿵 뛰니까. 이거 뭐 이웃 사촌인데 인사나 드리려고 왔다고. 아랫집에 와서 뭐 삼촌 같은 사람이니까 과자 몇 봉지 사갖고 왔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술 들어간 거죠. 기술 들어간 거죠. 저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낮에는 집 부셔지지만 않을 정도로 뛰셔도 된다고. 그 드릴로만 안 하시면 된다고. 예? 근데 밤에만 우리가 늦게 퇴근하니까 좀 부탁드린다고. 이거 나오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밤에 진짜 안 뛰면서. 그거가 아니에요. 이게 예상이 너무 그 아주머니가 자몽이랑 케이크를 사갖고 내려오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밤에는 주의시키고 밤에 안 뛰었어요 결국엔. 안 뛴 것뿐만 아니라 자몽과 케이크까지 덤으로. 그 ROI가 엄청나죠. 그렇지. 과자에서 자몽이랑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ROI 대해서 이거 한번 설명해니까 얼마나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대박이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투자를 해서 수익도 엄청나게 낸 거예요. 이게 다운로드가 몇 천이 됐잖아요. 고 작가님 몇 천이 됐는데 과연 몇 천 명이 들으셨는데 몇 명이나 실천을 하셨냐 이거예요. 뭐 끄덕끄덕을 하실 텐데 다 과연 진짜 진심으로 몇 명이나 이거를 실천해 보셨냐 이거예요.
정말 몇 명이나 웃으시고 몇 명이나 남의 얘기를 듣고 몇 명이나 남을 더 관찰을 하고 몇 명이나 비판을 한 번이라도 더 참고 과연 그러셨냐 이거예요.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신 박사님이 적자 선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예. 사례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끝이에요. 끝. 또 오늘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 번만 적어도 예. 실제로 이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해 두시면 예.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뭐를 막 성취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 때 좀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게 헬조선 박살내는 그렇죠. 길이에요. 근데 행복하게 살면 좋으니까 내 삶도 행복하고 당연히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걸 위해 사는 거니까. 예. 잠시만요. 고 작가님 그거 1부터 20까지 중에 숫자 하나 골라보세요. 또 뭐야?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그냥. 10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데일 카네기 보면은 원칙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서 1부터 20까지 거기 숫자를 쭉 매기세요. 그다음에 랜덤으로 골랐을 때 뭐 10일이 뭐냐? 그랬을 때 뭐 다 실천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관심사에서 관해 이야기하라. 그날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냥 이렇게 인생 그 재미가 있거든. 게임처럼 생각하시는 거야. 나가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는 룰렛팍 같은 거 하나 재미로 타셔서 출근하기 전에 시원하게 한번 탁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예. 아니면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제비 뽑으세요. 예. 뽑기처럼 적어서 종이에다 적어서 다음에 오늘은 뭘 할까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잡고 그거 갖고 그거 가시는 안 거죠. 하면은 잠 자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진짜.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제비 뽑기 합시다. 그렇게 제비 뽑기 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이것만 집중하자. 아니면 하루가 너무 그러면 한 주는 이것만 하자. 한 주 하면 습관 드니까 그거 이제 내팽개 치고 다음 거 안 했던 거 뽑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20주면 완전 다 습득하는 거니까. 그러면 바뀌는 여러분 거죠. 이 데일 카네기 마스터하는 건 대박이 뭐냐면은 진짜 이 대박이 뭐냐면은 여러분 항상 취업이 이슈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야나 영업은 항상 취업에 열려 있어요. 영업은 왜? 워낙 힘들어서. 왜 힘들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영업이라는 거는 또 따로 전공이 없어요. 전공 불문이에요. 그렇죠. 영업이라는 거. 잘하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 영업의 최고의 교과서는 인간 마스터론, 이 인간 관계론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솔직히 이 인간 관계론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면은 저랑 또 고 작가님이에요. 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방송을 하려고 다시 엄청 곱씹었거든요. 엄청 곱씹었기 때문에 이거에 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엄청 고민해보고 저는 더 웃으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이름 더 불려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다음 내가 여기서 더 발전시킬 수는 있는 건 없는 것일까? 제가 그 내변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만의 또 추가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 한국판 인간관계로는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나 고민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안 풍요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앞에 보세요. 교회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두렵고 힘드셨는데 진짜 웃으면서 다가가 있고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민지향 회사에서 산소 공급기가 되고 산소 공급기가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뭐죠? 마지막에 우리 호진이 층간소음이 화합에 진짜 장이 되고 얼마나 제가 했잖아요. 호진이도 전세거든요. 전세가 자가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인생은 더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또 하나 주의사항 또 드리면은 이거 쓴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인간관계로는 참기름 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빔밥 비빌 때 참기름 꼭 넣어야 되지만 비빔밥의 핵심은 고추장과 나물이에요. 그 참기름이 중요하지만 참기름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에다 참기름만 비벼서 먹어봐요. 얼마나 맛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받쳐줘야 돼요. 실력도 받쳐줘야 되고 꾸준함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물하고 뭐 예를 들어 재수 없어서 상한 계란으로 후라이로 넣었다. 그러면 참기름 넣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밥이 예를 들어 오래 놔둬서 굳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밖에 만들면 그렇죠. 딱딱이 굳잖아요. 참기름 1톤 쏟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인간관계론이라는 거는 인생의 참기름이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인생의 풍미를 확 끌어올릴 것이냐. 고소하게. 네, 고소하게.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냐. 그거지. 이게 또 모든 거를 해결한다고 한 다음에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래 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바뀌면 인생이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게 쉽게 바뀔 거면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한테 기술 들어오면 쉽게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기 싫잖아요. 또 그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는 또 후기 보내주신 분 두 분한테 너무 고맙고 몇 분 더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 후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천 꼭 합시다 우리. 예. 그다음 오늘은 이렇게 좀 라디오 방송 같은 스타일이에요. 좋네. 사연이 많아요 오늘.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되게 보편적인 고민들 이렇게 제가 2,000명 이상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고민들에 대한 답을 해드린 거고 이제는 진짜 개별적인 고민들이나 또 우리 방송과 맞춰서. 그렇죠. 제가 우리 이것도 실명 또 공개할게요. 그냥 이 우리 지영 양인데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강연도 많이 와서 들었고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2번 보냈는데 너무 이 실천하는 거랑 너무 이 반성하는 거랑 듣고 싶다. 너무 전문 용어로 이거 개뿌듯하다 그러거든요. 진짜 너무 개뿌듯해갖고 내가 진짜 제가 최고로 좋을 때 개라는 거에 감정을 붙입니다. 진짜 너무 대단해서 왜냐면 개를 다 나쁜 용어로만 쓰잖아요. 그 욕할 때 쓰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개뿌듯. 개뿌듯하다. 진짜 개감 짱인데 진짜.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지영 양이 얼마나 이제 지영 양이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좀 빼고 이 정말 저한테 어떤 메일을 줬는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고 제가 왜 이걸 읽어주냐면은 이거는 제가 포스팅을 아직 안 했는데 제가 뭘 알았냐면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성공 사례를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면은 그게 공유를 그렇게 많이 해가세요. 나도 신기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자기만 보기로 공유를 그렇게 해가세요. 그만큼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 공개놓고 두고도 보겠다. 항상 고 작가님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고 미스테리하다고. 그러니까. 막 50개씩 60개씩 막 공유가서 사례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저렇게 했고 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 지영양 사례 거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용준 박사님. 좀 귀엽게 읽겠다. 안녕하세요 신용준 박사님. 2번째 피드백 메일입니다. 먼저 이때 졸업 선물 에세이 순위 진입권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제 마음이 다 뿌듯하네요. 저도 더더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거 봐서 더더더 3번이에요. 예. 신 박사님의 소식과 인생 공부의 컨텐츠는 정말 늘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 친구 진짜 너무 훌륭해요. 난 제가 보낸 2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느낌표 그 다운표 찍고 도전 실패 도약의 한 달이었습니다. 즉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고민이 어떻게 공부해야 잘 공부하는 걸까의 답을 찾은 것과 제 부정적인 태도의 조급함의 존재를 깨닫고 극복한 것입니다. 첫 피드백 메일에서 제가 세운 2월의 목표는 교환학생 가기, 준비하기, 토플 공부하기, 외국어 3급 따기, 10권 독서하고 후기 남기기, 엑셀 파운트 공부하기였습니다. 교환학생 준비는 다음 한 학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플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려고 했던 학교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지원하는 걸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너무 근데 훌륭한 게 조금 낙담도 했지만 성적을 더 올리고 내공을 쌓기로 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 또 저보다 더 성숙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2월 동안에는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도서관이 집보다 더 편해졌어요. 습관. 눈물 날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거 읽을 때마다. 예? 스마트폰도 전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보다가 아예 이제 가방에 넣어버렸고 이제는 거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하네. 중독 디톡스, 스마트폰 디톡스가 된 거죠. 환경 설정도 잘하셨고. 예. 시간 보는 게 좀 불편해서 조그만 탁상시계 하나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이야. 네? 또 매주 책 2권 읽고 중국어, 영어 매일 각각 30단어 이상은 봅니다.
그래서 2월에 3분의 2 이상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번 여름방학 때 도서관 간 날이 전혀 없는 것과 비교하면은 생활 습관 만들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기승전결해서 이제 갑자기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2월 중반쯤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 것입니다. 기억나는데 토플 중국어 엑셀 모든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배운 것을 안 보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다 제가 맨날 하는 게 책 읽고 뭔지 설명 못하면은 안 읽은 것만 못한 거거든요. 시간 네. 낭비한 거예요. 네. 지적 허영심에 빠져갖고 그 자기 지적 허영심 채우려고 지적 안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지? 책을 덮으면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들인 시간을 생각하니 억울했어요.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친구가 95%입니다. 네. 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단지 자주 봐서 익숙해졌다는 착각이었던 건데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 나중에 진짜 상 한번 줘야겠어요. 중국어의 경우 외웠다고 생각한 단어가 다음 날이면 생각나지 않았고 몇 번을 외워도 손이 아프게 써가며 외워도 좀처럼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담도 많이 했습니다. 낙담하지 말아요, 지영야. 네? 왜 학습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 읽었는데 나는 여전히 엑셀을 다루지 못하나 독서를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는데 왜 후기를 쓸 수 없는가. 제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무기력감도 느꼈고 의욕도 몇 번 꺾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이게 헬조선에서 반격의 서막이에요. 표현 좋다. 맞잖아요. 반격의 서막, 그렇지. 헬조선이 왜 그 헬조선인데요?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누가 해도 계속 정치는 쓰레기가 깔린 건 그거는 변하지 없는 팩트. 그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다 죽겠어? 죽지도 않지?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결국 할 수 없는 고 작가님이 맨날 강조하시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네. 할 수 없는 것은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결국에 할 수 없는 영역을 줄여야 되는 게 그렇죠. 팩트인데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되고 공부 못하는지 그 생각도 안 하고 왜 안 되지 그 시험이 어려웠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책 얼마나 많이 읽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강연 가면은 주르륵 물어보거든요. 감명 깊게 읽은 책 뭐냐고. 심지어 읽었는데 대답도 제목도 못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 감명 깊게 읽었냐 그러면은 그냥 좋았어요. 그거는 안 감명 깊게 읽어도 좋았어요는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빴어요, 좋았어요는. 예? 난 너무 멋있어.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학습법이 뭘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기서 또 친숙한 이름 나옵니다. 이제 기대하세요. 한편 2월 동안 고용성 작가님의 인생 공부에서 추천해주신 20대를 위한 추천도서 20권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쭉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끌리는 도서를 골라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 한 권에 제가 몇 년간 무척이나 알고 싶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은 후로는 여기 있는 추천 도서를 모두 읽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학생일세. 이제는 고 작가님 추천 도서 신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크크. 크크크의 땀땀. 웃음의 땀땀. 그러던 중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을 6번째 6독째 하고 있습니다. 없을 거예요. 고 작가님 팬 중에 이런 제 팬이에요. 고 작가님 팬 중에 이런 애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고 작가님이랑 같이 뭐 토론이나 하려 그러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던 중에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올바른 학습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습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습이란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지 학습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찌르는 말이죠. 고 작가님의 그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급해하던 저를 늘 누군가에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조급함이 책장을 빨리 넘겨버리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좀 상을 줘야 돼요. 시민상 같은 거를 주고 정말 그
바른 길을 찾아가죠. 이 친구는 왜냐면은 이 친구의 지금 문학책을 왜 읽어야 되는데 인간의 내면을 들여보는 게 문학책에 읽는 거 핵심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왜냐면 인간의 내면은 MRI도 그 신호를 보는 거지 인간 내면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학책이 솔직히 최고의 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문학책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 모든 학생의 문제의 내면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나 그래서 이 친구 나중에 상 하나 줄 거예요. 지금 결심했어.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 너무 길어갖고 책장을 넘겨버리게 됐습니다. 책의 노행을 소화 못한 상태에도 그냥 막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읽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에서도 기초 어휘가 부실하면서 그런 제 수준을 외면하고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하길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몇 년 동안 발전이 없는 제 자신을 만든 것이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양 아무도 깨닫고 저 인생에서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90%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걸 절대 초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찍 깨달았네. 네, 일찍 깨달아요. 나보다 훨씬 일찍 깨달았네. 그러나 속도가 아니라 장기 기억과 지식의 적용 여부가 학습에서 중요하다는 점인 걸 깨닫고 나서는 조급함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2월 말쯤의 일입니다. 그 후로 책을 읽을 때는 책의 첫머리, 첫 문장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분량의 책을 덮으면 읽기 전에 몰랐던 사실 10가지를 목록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 작가님보다 더 레벨이 높은 것 같은데. 나보다 레벨 높은데? 나보다 나은데? 육독하니까 고 작가님보다 나은데요. 제가 볼 때 원작자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너무 또 어디야? 책을 천천히 읽을 때 따라다니는 불안함이 사라지니 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또 아름다운 문장 나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책 읽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이거지. 예. 인생 헬조선에서도 즐거우면 거기가 극락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천국 갔는데 말도 아무도 안 통하고 왕따 여봐요. 거기가 천국에서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독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까지 제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 중국어, 영어 단어를 기초 단어부터 자주 나오는 단어부터 꼼꼼히 외우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히 읽기만 하지 않고 빈칸을 만들어 채워넣는 자체 시험을 많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또 구구절절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엑셀을 이용해 자체 단어 시험장을 만드는 법을 알아냈는데 그 시간 절약과 효율성에 대해 새삼 놀랐습니다. 제가 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엑셀을 정말 배워야겠습니다. 한번 박더라 엑셀 학습도 처음부터 다시 보려고 합니다. 첫머리에 제시되는 용어들은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므로 꼼꼼히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엑셀, 영어, 중국어, 독서 모두 학습이라는 공통 범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대단하다니까요. 이 친구 상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월 말에 깨달은 이를 바탕으로 3월에는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2월에 고민하던 문제들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험은 독서를 통해서 제가 가진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직접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독서를 가장 중요시하려고 합니다. 고 작가님의 20권의 목록을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절반 정도의 이해로도 그렇게 알매 즐거움을 느꼈는데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하면 얼마나 깨달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3월에는 시간 배분의 기준을 독서, 전공 공부, 외고, 엑셀의 중요도로 쓰려고 합니다. 독서를 해나가며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간다는 말씀이 예전보다 더 이해가 됩니다. 3월에는 잘 공부하려고 합니다. 꼼꼼히요. 이미 읽은 책도 다시 읽어서 한 학기 동안 재독이죠. 고 작가님이 추천 도서 20권을 모두 읽을 것입니다. 한 주에 한 권씩요. 전공 공부도 복습을 철저히 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제 쭉 해서 또 이제 얘기고 이제 좀 세부적인 얘기고 그때까지 이제 몸 건강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제 피드백 3월이 끝나면 피드백을 또 주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빅데이터 단어장이 어서 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진짜 이 친구는 내가 나중에 만나면 책 한 권 사줄 거예요. 진짜 너무 훌륭하고. 네. 처음 보셨죠 이런 피드백 진짜. 저는 이제 보면서 엄청나죠. 고 작가님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낀 게 지영양. 네. 지영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내면을 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네. 조금 좌절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잘 바라보고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진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메타인지죠. 네. 그게 하고, 메타인지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단순히 또 불쑥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 지금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솔루션이 너무나 정확해요. 나는 솔직히 극찬을 하고 싶은 게 나 이 친구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대로 크면 20권 다 읽고 왜냐면 이제 내공이 엄청 쌓일 거 아니에요. 칸내기 과하게 들어간 거 아니야? 진짜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런 게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진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끝없이 뻗어나가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지금 지역연설 하는 게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눈앞이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그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적으로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아주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고 작가님 말에 이제 지지를 보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이건 강연에서 몇 번 했는데 제가 성균관대 졸업 합정이 4.5 만점에 4.0이에요. 고 작가님이랑 이제 정반대죠. 고 작가님 학교 여러 번 다니셔도 제 거 다 못 채우는데 저는 뭐 거의 뭐 선동열 방황. 그러니까 고 작가님 학점이 한 10배 넘을 텐데 그러니까 더 될지도 몰라.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외국 대학원으로 제가 대학원을 갔잖아요. 네. 외국 대학원은 이제 박사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 4점을 걔네가 저를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 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을 거다. 저는 얍실하게 공부했거든요. 기억년처럼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시험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뇌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이 뇌가 찢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진짜 모세가 홍해 가르듯이 내가 진짜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래서 핵심 전공서 원서를 제가 한 3권 정도를 3번 밤이고 낮이고 진짜 밤을 새가면서 혼자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맞습니다. 그게 28인가 29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이니까. 그러니까 지영이 형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지금 깨달았죠? 날라다닐 수 있어요 진짜. 완전히 날라다닐 수 있어요. 솔직히 저 20권 다 사놨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컨텐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20권을 다 못 읽고 있어요. 그 일본 분 누구죠? 일본 분 그 마음의 미래인가 그 추천서 중에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책 이름이 뭐죠? 마음의 미래. 마음의 미래 맞죠? 저 솔직히 그 책 너무 읽고 싶은데 그 책을 좀 각 잡고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거기서 생각이 탄생이랑 그 2개가 조금 내공이 있어야 읽는 책들. 나머지는 생각이 시대까지. 생각이 시대까지. 3대장. 3대장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생각의 시대는 그나마 제가 조금 읽을만 조금 읽다 말았는데 그 마음의 미래는 일단 두께가 두꺼워서 각 잡고 읽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이걸 왜 해주냐면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대중하고 소통을 하니까 뭐 자기 개발서가 너무 많네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구구절절 그런 분들 설득할 마음도 없고 그분들은 그냥 평생 자기 읽고 싶은 책 읽고 사시면 돼요. 여기는 다 원리를 규명한 책들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범주가 있냐 원리를 규명한 책들이거든요. 그렇죠. 원리를 뭐 철저하게 과학적 방법론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호락호락한 책이 아니고 디테일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많은 책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중에서 몇 권은 살아서 진짜 그게 고전이 될 거거든요. 진짜 고전 후보 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고전을 접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BMW가 예를 들어 우리는 막 최신 변형이 나왔는데 나는 옛날 BMW가 좋아하고 옛날 거 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소나타가 최신형이 나왔으면 소나타 최신형 타는 게 좋지. 난 옛날 NF 소나타가 나는 EF 소나타가 더 좋아. 막 그러면서 소나타 골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20년대 소나타 골드 탔거든요. 소나타 골드가 난 더 멋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거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고 솔직히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뒷조사를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타임라인에 들어가고 블로그에 다 들어가 봐요. 그냥 시구장창 세상 비판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분명히 비판도 필요하죠. 근데 어린 나이 때 더 많이 필요한 거는 비판 이상으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비판도 장문으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딱 쓰면 얼마나 멋져요. 얘는 봐라. 이 어른 놈이 벌써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줄 아네. 대단한데? 그냥 한번 찌그리는 거. 이거는 그냥 뭐 그게 뭐 인생 살면서 몇 번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삶의 한 모습이 되면 맞습니다. 그게 헬조선이지. 그러니까 비판의 근거가 뭐냐면 이상사회, 절대 존재하지 않는 이상사회와 자신의 감정. 그거는 아무한테도 씨알이 안 먹혀요. 아무리 화려한 문장으로 써도. 여러분 이상사회를 영어로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유토피아는 유하고 토피아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토피아는 나라예요. 유는 없다예요. 아무 데도 없는 나라가 유토피아입니다. 저 처음 알. 또 이 언어의 구성이. 그래서 유토피아는 아무 데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 페북 중에 친구 중에 고수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판을 되게 막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안이 뭔가 이런 거는 되게 진짜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멋있거든요. 진짜 보면은 그 아무 데도 없는 나라라고 해서 절망적인 게 아니라요. 거기 가기 위한 최대한 노력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해서 유토피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 가기 위한 가장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방안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한 계단에서 100계단 뛰어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2계단, 3계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 보려면 주변 상황을 볼 줄 알고 또 논리적 사고도 있어야지만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하여튼 이 지영 양이 너무 멋있어갖고 나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다음 이메일이 무엇보다도 기다려지고 나 30대 때 생각했던 거를 20대 때 제가 아까 고 작가님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아니 원저작보다 실존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딱 30살 때 했던 거를 이분은 이때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거예요, 얼마나 진짜. 빨리 가고 얼마나 있어.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바라고 뿌듯한 게 그거예요. 인성 공부 같이 신 박사님이 얘기했을 때 같이 합시다 했던 것도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려고. 왜냐면 제가 그 20대 추천 도서도 이거잖아요. 내가 20대 때 읽었으면 분명히 제 20대 때 안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법인 거죠. 내가 20대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컨셉이거든요. 맞습니다. 똑같이 그러한 사고 방식을, 그러한 생각과 자기 반성과 거기서 이제 이게 도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벌써 20대 때 나온다면 벌써 이분이 30대 때 40대 때 어떤 모습일까?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신채아 양, 우리 겸이 살아갈 세상의 리더들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너무 뿌듯해. 우리랑 레벨이 다른 애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얘네가 다 할 거거든요. 진짜 너무 뿌듯해. 난 이 친구들이 다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이제 친구가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기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불순한 의도로 자기는 강연을 듣고 와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다음에 후기를 적기 시작하고 왜 나도 그 신 박사님이 말해주는 친구들의 성공 사례가 되고 싶다. 그런 불순한 의도는 대환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고 작가님 책 읽는 그 동기 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거 카페에 왜 가서 읽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언급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제가 20대 내내 실패를 했어요. 노력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좀 노력했어도 실패했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 의지를 믿지 말자. 그럼 내 의지를 믿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럴 때쯤에 군대에서 제가 겨울 때 훈련소를 갔는데 그때 울통 벗고 구보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 있거든. 미치지 않고 안 하죠. 근데 군대 사고는 왜 했을까? 군대니까 한 거예요. 맞죠.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죠. 어디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제가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집에 있으면 게임해. 집에 있으면 전 들어 누워서 자요 무조건. 그리고 도서관 제가 그때 직장 다녔을 때예요. 7시 출근에 5시 퇴근했을 때예요. 끝나고 도서관 간다? 저는 무조건 자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TV를 봤더니 그때 카페 산업의 태동 나오면 이제 막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 막 나올 때예요. 화면을 보니까 간지나죠. 스타벅스에 다 여자야.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내가 저 가운데 들어가면 안 자고 책을 읽을 수 있겠다. 더불어서 경제책 그때 경제책 읽으려 했거든요. 얼마나 뽀대나요. 맞지? 나 경제책 읽은 남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동네 찾아가지고 뚜레쥬르 빵집 2층이 커피숍이어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찾은 이유도 가장 여자가 많은데. 그래서 찾은 곳이 제가 갔을 때 100% 여성분이었어요. 가서 책을 읽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독서에 성공을 했죠. 왜냐면 그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저야 그분들이 저를 신경 안 쓰겠지만 저는 그분들 신경을 쓰면서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잘 수도 없고 그리고 내심 나는 경제책 좀 읽은 남자 이런 속물근성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6권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하고 있어요. 그걸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속물근성이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전략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너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대신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게 내재화가 돼요. 우리의 웃음도 나왔잖아요. 왜 억지로 웃으냐? 야, 어떻게 억지로 웃고 평생 사냐? 좀 웃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자신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때문에 처음에 그런 전략적으로 시작하면서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내재화가 되면서 그것이 내 자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럼 나는 이제 독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직히 여성분들 신경을 전혀 안 썼던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또 총각이다 보니 그러나 그 전과 상관없이 이제 책에 몰입해가지고 이제 이 금융 위기와 뭐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제 독서에 이제 심취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게 되고 또 오늘 얘기했지만 제가 왜 작가에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저는 책을 같이 읽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웬만한 블로그를 글 쓰거나 아니면 자료를 따로 모아두곤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그런 것도 책이 나오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독서가 생산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생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같이 독서를 할 때도 생산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진정한 학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공학 박사잖아요. 제 또 전문가잖아요. 부호 이런 거 다 제 책 그 졸업선물 다 무슨 연립방정식 공학부 다 그거거든요. 부호 불순한 의도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절대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한테 들어오면 다 제 절대값 붙여서 다 플러스로 만들어 드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한테 다 들어오시면 돼요.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불순하든 깨끗하든 제가 잘하면은 계속 칭찬 사례로 계속 성공해주고 여러분 그게 이게 얼마나 큰 시너지인지 여러분은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여러분이 다 읽는 책들이 다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공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유해 준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 성공 스토리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헬조선이면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수성 때문에 헬조선인 건데 우리가 그 특수성 때문에 해분조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은 뭘 성공하면은 아주 잘 정리를 해서 공유하는 나라.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나라.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특수성이 되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든 뭐 불법만 아니면 저한테 다 갖다 가져오시고. 그럼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첫 투고자예요. 첫 투고자 성민군. 성민군인데 우리 이제 인생 공부에 자발적으로 영향력의 원이라는 이제 그게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그거였죠. 그 요약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7가지 습관에 영향력 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잘 그때 요약을 해주셨고 우리 참 괜찮은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특히 이제 투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다음에 투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부탁을 더 들어주는데 저한테 질문을 3개를 했어요. 질문을 3개. 이제 이거는 고 작가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이게 궁금해하는 것들이니까. 이 성민군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꼭 이거를 팟캐스트로 듣고 싶다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건 공통된 질문일 거예요. 저도 고 작가님한테 이런 좀 질문이 궁금하긴 한데. 박사님의 컨텐츠를 접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 에너지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는 또 고 작가님한테 이걸 좀 수정해서 보면은 그렇게 책을 미친 듯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읽냐?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막 딴 데 가서 고 작가님 자랑 엄청 하고 다니는데 1년에 막 200권 이상 읽는데 어떻게 다 미친 사람이냐 그래요. 욕 나오거든요, 다? 어떻게 200권씩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상태를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발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책 읽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지적인 호기심. 솔직히 좀 미칠 듯한 지적인 호기심.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닌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갈증이 나요. 네. 갈증이 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고 더 알면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또 이번에 뭐 독서포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많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그 지적인 호기심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좋게 제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과 같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에너지라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책을 읽으면 그런 때문에 책이 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책 읽는 게 습관도 들였지만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근데 결론은 제가 그전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저는 제 생각 봤을 때는 그거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난 소름 돋았어요 지금. 왜냐면은 고 작가님 처음에 정답을 말했는데 모르겠어요 말하셨거든요. 네. 저도 솔직히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친구가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제가 좀 캐릭터가 독특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근데 고 작가님이랑 똑같은 거는 쉬지 않고 이것저것 도전을 했다는 거는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놀지 않고 건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게 때와 운과 뭐 타이밍, 뭐 시기, 뭐 장소가 다 맞아서 그게 좀 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은 제가 회사 다닐 때면 저는 시간 나면은 아까 고 작가님한테 말했지만 저는 골프를 좋아해서 돈은 없으니까 스크린 골프에 가서 항상 쳤어요. 네. 그다음에 혼자 특히 일요일 혼자 아침에 일요일에 가면 10,000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저 일요일 아침 무조건 스크린 골프였어요. 혼자 가면 10,000원에 하게 해줘갖고 아저씨랑 친해갖고 뭐 돈도 아끼려고 유일한 낙이 그거였고 그거 2번 하고 막 어떻게든 그 거리 막 250m 칠까 막 그 고민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에너지가 저도 모르게 이 뭐 친구들 좀 일깨워야겠다 그걸로 다 바뀌어버려 있어요. 그다음에 솔직히 저는 이게 지금 중독돼 있어요. 솔직히 저는 고 작가님한테 맨날 말하지만 인생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신경을 계속 써야 되고 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관리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이게 그 구독자 관리도 해야 되고 컨텐츠도 제가 다 취합해야 되고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제 일은 제 일대로 있고 그런데 근데 확실히 근데 굳이 제가 뭐 이유를 따지자면은 저는 일을 할 때 마루에서 하거든요. 그 거실에서 우리 딸 거실에서 재우고. 근데 저는 진짜로 근데 그런 게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딸에 대한 내가 뭐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보통 예를 들어 다 그 고민은 있으시거든요.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정치로 다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정치인이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지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80% 이상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뭐 좌우도 없고 우리나라는 다 보수당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도 옛날 정치 엄청 많이 관여했거든요. 시위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서 이제 그걸 다 관심을 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플랫폼으로 세상이 조금 기여할 수 있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본 거예요. 오케이. 이 가시적으로 보니까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맞춤법도 모르고 글쟁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업 선물이라는 책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이거는 출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상담을 대응이 못해서 쓴 거예요.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속 해주다 보면 진짜 질문을 답을 해줘야 될 친구들한테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졸업 선물 읽어보세요. 쉽게 썼으니까 서점에 앉아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구구절절 다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불과 2개월 만에 그림까지 다 해갖고 3개월 만에 작업 딱 쳐서 끝내서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 끝에 상담을 다 대답은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약속하고 다 들어는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왜 써보는 게 엄청나게 상담에 도움이 되거든요. 200건이 벌써 넘었어. 이메일만 온 것만. 그래서 저는 지금 조만간 어떤 회사 팀장님도 한번 뵈러 갈 거예요. 비서분의 책을 훔쳐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회사에 이제 중역이신데 좀 자기가 만나서 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부분을 도와주고 싶대요. 왜냐하면 전 그런 분들이 있어야 제가 또 인프라를 잡아서 여러분들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부산 강양 가는 것도 후원이 있기 때문에 겨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점점 이렇게 기성세대에도 뜻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꼰대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놀랄 정도로 막 티가 안 나서 그러고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나는 눈물 날 정도로 많아요, 진짜 내가 봤을 때. 많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게 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좀 미친놈 시건방을 떨고 있네라고 말한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로 세상의 일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게 헬조선이면은 내가 해분까지는 아니어도 인간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옥계에서 진짜 인간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 공부를 하면서 신박사랑 같이 하면서 됐잖아요. 네. 근데 어떠한 열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다 보면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만들어지면서.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뭐 좋은 일 해야지 하지만 먹물기에서 그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판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또 게다가 뭐 살다 보면 또 내가 사는 삶이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마음 한켠에 있지만. 저도 이제 신 박사님이랑 같이 이 얘기 듣고 인생 공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신 박사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뭐 이게 됐고 저거 됐고 요게 됐고 요게 됐고 보면은 들으면서 아 그래 그렇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책 같은 경우도 이렇죠. 처음에는 작가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의가 들어와서 제 처음의 계기는 그래 내가 넌 지금까지 맨날 더 못한다고 했었지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했냐면 내가 지식을 파는 사람이네. 지식을 파는 사람이니까 지식은 거짓 지식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상도덕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지식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기여를 해야지 라고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큰일을 하면 엄청 열정이 원래부터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비전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게 굳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그걸 추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상황과 도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가 있었고 그 위치에 가 있는 것 자체에서 비전을 찾는 사람 되게 많고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제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들을 제 계획대로 된 게 생각보다 없어요. 없어요. 저도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의 어떤 열정과 비전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다 보니까 하다 열심히 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마음에 가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또 그 퍼포먼스 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고 작가님과 저의 답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흐름에 모멘텀을 형성하신 첫 계기는 무엇이셨는지요? 그러니까 모멘텀 형성의 첫 계기. 이거는 근데 고 작가님이랑 저랑 좀 이게 이 지금의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에 저는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답을 해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 영국 여성 그 수영한 얘기 저희가 포스팅 해드렸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이지 않아갖고 영국 여성 맞나? 아니 영국 여성이 아니고 그 로렌스 체드웍인가? 플로렌스 체드웍 그 800m 앞에 두고 포기를 했잖아요. 수영 그 다 건너갖고 몇 킬로를. 근데 왜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솔직히 이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고 작가님 제가 옛날 고 작가님한테 고 작가님 출판했었을 때 저는 다 좋은데 고 작가님이 이제 막 출판상 얘기할 때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막 이제 악플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악플이 더 많이 달리 악플이 많이 달리는 게 솔직히 좋은 신호거든요. 유명해진다는. 근데 고 작가님한테 그때 딱 고 작가님이 그러니까 고 작가님 뭘 써도 안녕 그래도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유명해지면 그러니까 고 작가님 맞다고 이제 다시 추스리면서 출판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희한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말대로 그런 걸 보면 성민군이 질문한 것처럼 가끔 모멘텀이 깨질 때도 있는데 근데 이 계기가 언제 올랐냐?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 고 작가님도 여태까지 작가 활동 오래 하셨지만 지금 신이 난 게 보이는 건 이렇게 좀 이렇게 소통을 해본 거는 왜냐면 플랫폼이 없으니까 소통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소통을 하시고 싶으셔도. 그렇죠. 고 작가님이 제가 상담을 몇 천 걸 해보고 그거 되게 감명받고 저랑 조인을 하시면서 독서 상담을 벌써 수백 건을 해주셨는데 고 작가님이 저한테 말하신 게 있어요. 재밌다고. 이게 생각보다 신기하고 재밌다고. 되게 열심히 해주시군요. 뿌듯하고. 이게 고 작가님이 저를 이렇게 좀 미치게 만든 이렇게 얘들이 왜 이렇게 살지? 진짜 그러 싶을 정도로 미치게 만든 그렇게 된 첫 번째 계기인 것 같아요. 보여진다는 게 저희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동안에는 뭐 후배 한두 명이나 해봤지만 당장 저는 진짜 메일을 많이 받을 때 하루에 막 5, 60건씩 받거든요. 근데 아까 막 지영양 같이 저는 지영양이랑 뭐 제가 학교 같은 것도 아니고 성의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엮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강연가 출판가 인생공부 팟캐스트로 만나갖고 내가 진짜 이 친구 내가 볼 때 되게 크게 클 것 같거든요. 만약 이 친구가 과장에서 대통령 됐다고 쳐봐요. 저랑 고 작가님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지. 걸음이 된 거예요. 걸음이. 예. 얘는 씨앗이었고 이 생각하면은 정신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진짜 알면은. 그러니까 그 진짜 계기는 저도 이렇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피드백을 보고 나서 솔직히 저는 제 친구들이랑 후배들한테 보지만 옛날에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거의 완전 약간 광기 어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TV도 아예 안 보고 예. 저는 여가가 뭐 가족이랑 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0. 저는 병원도 잘 안 가다가 병원을 요즘에 다니는 게 강연이 이제 급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허리가 진짜 강연하다 픽 쏠릴 수도 있겠구나. 아플 것 같아서 미리 가는 거예요. 왜?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광주 가고 다다음 주에 부산 가고 이제 막 여기저기 날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여러분이 이 피드백을 준 다음부터는 엄청 신이 나고 사실 여러분이 응원해주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오늘 솔직히 제가 최근에도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나한테 헛소리 해갖고 제가 좀 열이 받았었는데 여러분이 다 어루만져주죠? 막 금방 나서요. 진짜 이게 무슨 마약 맞은 것처럼 기분이 금방 좋아져갖고 네. 다시 열심히 해야지? 딱 그래요 진짜. 그래갖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상담해야지? 그래요 진짜. 아마 고 작가님도 이 계기가 형성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재밌다는 게 모르겠어요.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도 뭐 제가 이기적 이타주의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란 책을 추천하는 이유도 예.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 이타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스플래시 물이 폭포에서 떨어졌을 때 그 물이 막 터져서 모든 사람이 흠뻑 젖을 수 있게끔 같이 서로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또 그 추천서를 넣었던 거거든요. 방송에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인생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제 책도 그렇고 하는 모든 어떤 우리 하는 일들이 다 같이 성장하고 도움을 벌써 엄청 많이 줬어요.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힘이 되고 뭐 재밌는 것만큼 우리 또 사람을 이끄는 게 없잖아요. 재밌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는 여러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은 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모멘텀이 완전 궤도에 올랐다고 느낀 상황이 있었냐? 근데 이것도 답이 똑같아요. 여러분이에요. 이거의 답은 이 성민군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다음에 그걸 답을 해주기 나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지금 이제는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자신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빨리 더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 저도 세상에 싫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하고 막 이 더러운 세상, 거지 같은 세상, 막 이 병신 같은 세상 막 이렇게 막 진짜 욕을 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일을 하려면은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요. 키 플레이어들을.
솔직히 지금의 판은 40, 50대가 잡고 있는 거, 50대, 60대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좋게 쓰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삼성에서 일하고 좋은 논문도 많고 해서 왜 교수 안 하냐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원래 교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긴 게,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말했지만 저는 대학교에 코치로 들어가고 싶어요. 코치. 그러니까 1학년만 맡아서, 전반적 1학년만 맡아서 어떤 그룹 정도 한 200~300명을 맡아서, 그것도 뭐 중하위권 대학교를, 경기 소재 중하위권 대학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 제가 마음 먹고 공부를 시켜서 그다음에 습관을 잡아갖고 완전 그 친구들의 퍼포먼스가 수능으로 따지면 최상위권 친구들보다도 더 잘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로 그 누구도 아니고 스스로 우리끼리 헬조선을 타파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 들어가려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당장 제가 어떤 강연 제의를 받아서 이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입력 코드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강연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당장 그런 거 행정일 하나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엄청 유명해진 사람이 됐는데 내가 부탁을 하면은 그건 예외를 만들어서 다 바꿔요. 아직은 제가 듣보잡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부탁을 해도 강연이 와서 제가 저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지 마시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솔직히. 저는 그래서 엄청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강연도 제가 결국엔 대관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유명해지면은 여러 정부기관에 널려있는 빈 강당들을 저한테 다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서 특히 저는 지방 위주로만 강연을 할 거예요. 왜? 지방이 소외된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말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신을 누가 만든, 그 모멘텀 형이 누구시? 여러분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전 너무 고맙고, 이제 여러분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이거 한 진짜 4~5년만 열심히 하고, 저는 고 작가님한테 돈을 많이 했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다시 엔지니어링 필드로 복귀도 하고 싶고, 뭐 그게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실무자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훨씬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관리자로 돌아가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필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송충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이런 게 아니라 상담소를 차려놓고 그냥 어디 묻혀갖고 그냥 꾸준히 매일같이 오프라인에서 고민 있는 친구들 10명씩 매일같이 모아서 상담을 해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민군 질문에 고마워요. 이걸 확인시켜준 것, 모든 것,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고, 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 방송이 나오는 다음 주에 그간 지스트에 가거든요. 제가 지스트에 가서 너무 고마워서 제 패친 팔로워 중에 지스트 친구들이 많아요. 그 어디죠? 광주 과학기술원이요. 예. 그래서 광주 과학기술원에 가는데 제가 광주에 가서 너무 뿌듯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제 친구들 덕분에 특강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친구들이 그동안 보고 싶었고, 제가 그래서 2시간 일찍 가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오시냐고, 어디 들렸다 오시냐고. 나 거기 패친 팔로우 애들이 있는데 나 걔네들이랑 만나서 놀 거라고. 내가 커피 사주고 놀기로 했다고. 그 한 30명 오면 커피값 한 15만 원 들겠죠? 좀 싸길 바래요. 3,000원. 그래서 10만 원 들겠죠? 그러면 또 과자도 몇 개 살 거란 말이에요. 10만 20만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도 않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친구들이 또 내가 강연에서 말할 거지만 진짜 이 기술이 나라의 힘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기술밖에 없어요. 기술 과학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그거는 뭐 고 작가님은 경제 경영하셨겠지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어떤 진짜 에너지원은 이 수출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갑자기 뭐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피라미드를 질 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요.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 친구들 우리나라 희망이고 우리 신체와 결의가 살아갈 세상의 리더들이거든요. 나는 그 청탁하는 걸 좀 잘해달라고 미래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민군 이 질문의 솔직히 핵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임재범이 부른 그 여러분 그 버전 한번 듣고 싶네요. 예? 그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오늘 이렇게 방송은 예?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많이 쌓였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라디오 방식처럼 우리들 살아가는 얘기, 예. 소소한 얘기들 위주로 그냥 너무 거창한 방송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큰형 같은 방송, 큰오빠 같은 방송, 삼촌 같은 방송, 아저씨 같은 방송, 진짜 원빈 아저씨 좀 여러분 끝까지 지켜줄, 소미를 끝까지 지켜줄 아저씨 같은 방송으로 계속 좀 진행해보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틈틈이 좀 자기계발서. 왜냐면 책으로 세상 읽기에서 엄청난 책들을 많이 대작들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기계발서들을 뽑아서 거기 이제 핵심을 저희가 좀 출연해서 어떻게 그걸 좀 적용시켜 볼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면은 또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진짜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너무 힘들면 솔직히 저도 책 못 읽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게 네.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저 또 팟캐스트 애청자 분들이 계속 추천해달라고 이게 해달라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책으로 세상 읽기 살 책이 있고 또 우리 인생 공부에서 한번 다루면 좋을 책들이 있으니까 예. 에피소드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방송에서 달아드리고 익명은 익명, 실명은 실명 예. 다 저희가 해드리니까 이게 다 여러분의 도움이고 많이 보내보세요. 재밌어요. 아 그리고 저 그 댓글로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열심히 잘하라고. 저는 댓글 좀 보고 싶어요. 댓글. 예, 댓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댓글이 또 우리 방송의 순위에 영향을 그리고 미치기 이제 때문에. 광고 하나 할게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 펀딩이 시작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신현준 박사님을 조금 유심히 있게 봤던 케이스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예. 지금 신 박사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 처음에 다 예. 공감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사람이 만나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공감을 했지. 그래서 이제 패친이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막 엄청나게 농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달리 봤던 게 이 사람 진짜 행동파구나. 그 중에 하나가 심하죠, 그렇죠? 심하게 행동파구나. 그 중에 이제 강남보육원에 본인 책을 본인이 팔아가지고 그 번 돈으로 그 책 기부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꿀알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보통 주말에 하셔서 평일에 없는데 제 책에 썼지만 아이들은 책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책을 읽어줄 그 친구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또 알바비도 많이 주고 줘서 정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조인트를 하게 돼서 인생 공부에서 좀 확장이 됐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다음 카카오 다음 보면은 스토리 펀딩이라고 있어요. 스토리 펀딩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좀 심사가 복잡해요. 다행스럽게 잘 돼가지고 통과돼서 이제 그 스토리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펀딩 전액은 그 보육원에 책 보내주기와 대단하신 게 보통 자기 책 팔고 그런 데 쓰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이 전에 그 애기들이 읽을 책이랑 그 전액을 다 그 인생 그 책 읽어주기 꿀알바에 지원해 준다는 그 의도 취지 자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젊으신 분도 있지만 또 솔직히 돈 좀 있으시는 많이 분들 계시잖아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좀 우리 아이들 책 좀 읽고 또 우리 이게 꿀알바가 그 꿀이 시급이 많아서도 꿀이지만 우리가 의미가 정말로 그 친구들도 그 아이들 책 읽어주면서 5년 10년 후에 그 아이들 변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그 스토리 펀딩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 프로젝트 소개 보시고 컨텐츠 읽어보시고 마음에 동하시면 같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돈이 없으셔도 그 카카오톡에 공유를 하시면은 500원씩 무료 후원권이 생겨요. 5번까지 하실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여러분이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공유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500원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 10억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팀을 꾸려갖고 이게 한
한 보육원 1000군데 정도 애들 보냈다. 그다음에 일자리 1000개 창출했다. 그런 말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꼭 돈이 아니어도 거기 카카오톡에 그 공유만 해도 후원권을 받아요. 그 후원권 하나에 5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프로젝트에 5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500원이니까 그게 10실만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공부 구독자가 이제 10만이니까 2,500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죠? 엄청난데 2억 5천인데 2억 5천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1원 한 푼 안 가져가기 때문에 1원 한 푼 안 가져가요 진짜. 그래서 그 구조상 저는 뭐 많이 이렇게 손해를 봐요. 세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은 다 자기 책을 팔아서 그렇게 이권을 취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고 작가님 이거 위험한 짓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안 될 줄 알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되면 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솔직히 저 망해도 좋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 도와줘 좋겠고 어차피 이러한 것들은 계속 갈 거예요. 계속 하면서 같이 그냥 한번 으쌰으쌰 조금 우리 신 박사님 좋아하시는 극락조선을 만드는데 우리 인생공부가 우리 같이 한 팀이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 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